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팀 박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대내외 악재 속에 1930선대로까지 주저앉았네요. 자세한 시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15.03포인트, 0.77% 내린 1938.18을 기록을 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 또 북한의 3차 핵실험, 임박설 등 이 대내외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매매 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200억 원, 20억 원 넘게 사들였고 기관은 1,300억 원 넘게 내다 팔았습니다. 업종별 주가는 섬유유복과 통신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종이목재와 화학, 철강금속, 의료정밀, 전기가스업 등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생명과 기아차,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이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 마감 상황 알아보죠. 연기금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 역시 500선 아래로 떨어졌네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은 어제보다 3.16포인트, 0.63% 떨어진 498.1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로존 리스크 등으로 코스피가 하락한 가운데 코스닥 역시 500선 밑에서 하락 출발하며 장중 내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매매 주체별로는 기관이 1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도 40억 원 넘게 매수했지만 개인은 12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과 인터넷, 전기전자 등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과 CJ 옵쇼핑, SK 브로드밴드 등이 하락했고 파라다이스와 서울 반도체, CJ ENM 동서 등은 올랐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는 중국 춘절을 맞아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4%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하락장에서 기관들이 연일 주식을 사들이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기금이 주식 쇼핑에 나서고 있는데 이 당분간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 업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기관들은 1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9천억 원 이상 주식을 팔아치운 것을 보면 나홀로 주식 쇼핑에 나선 것입니다. 기관이 주가 방어에 나선 덕에 코스피는 지난주 0.57% 오르며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공제회 등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는 연기금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연기금은 지난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식을 사들였는데 순매수 행진이 7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안 요인에 흔들리는 주식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연기금의 저가 매수가 국내 증시의 방어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 폭을 좀 안정적으로 축소시켜준다거나 변동성을 줄여주는 데 좀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연기금의 매수 공식도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기금은 코스피 1950선 근처에서 매수세가 약해졌지만 올해는 1950선 위에서도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사는 지수대가 올라갔다는 것은 매수 여력도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관이 IT나 자동차 대신 경기 방어주와 실적 개선주에 주목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월 달에 많이 떨어졌던 업종에 대한 그 반등 쪽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산업재 쪽에서는 조선이나 건설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이 단기간에 사들인 업종보다는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두산그룹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두산건설에 일정 규모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산건설의 자생력이 확인되지 않는 한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종학 기자입니다. 두산건설에 대한 그룹 차원의 유동성 지원 방안이 나왔지만 투자 심리는 여전히 싸늘하게만 합니다. 두산중공업은 대규모 출자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 우려와 자회사인 두산건설 재무 리스크로 최근 4거래일 사이 11% 넘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두산건설은 소폭 올랐지만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등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두산건설이 계속해서 먹고 사는 게 좀 어려워지면 두산중공업 가치를 계속 갉아먹거든요. 지금은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두산건설을 밀어준 거죠. 증자도 같은 맥락이고. 증권업계에서는 두산그룹이 1조 2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수혈해 두산건설의 유동성 위기는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상환은 물론
두산중공업에서 넘겨받게 될 배열회수 보일러 사업을 통해 실적 악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그룹주는 두산건설의 재무구조 개선과 올해 수주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큰 악재는 다 지나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아직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나오는 걸 기다려봐야. 시장에서는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기 때문에 이들 두산그룹주의 추가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건설이 앞으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지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주가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네, 증권사 등 금융권의 고객을 향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가문의 상속과 가문 승계, 또 심지어 잊혀졌던 땅까지 찾아주는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금융권에서는 이른바 가문관리, 패밀리 오피스 비즈니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가문의 자산 운용을 비롯해 상속, 가업 승계나 사업 전환, 재단 설립 등 금전에 얽힌 모든 활동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유층 자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PB와 유사하지만 개인이 아닌 가문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상위 가문을 위한 약 2,000개의 패밀리 오피스가 활동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영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나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서비스팀은 상품 영업을 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중립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지어 30년간 잊고 살았던 고객의 땅까지 소송을 거쳐 찾아주거나 판매 대리인으로 나서 건물을 팔아주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을 통해서 얘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바꾸려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그 부동산 매각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스 패밀리 오피스에서는 저희 세무팀 그리고 저희 쪽에서 알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고객과 함께 그 찾아내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컨설팅 수수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패밀리 오피스를 수익 부서가 아닌 고객 유대 강화를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이런 이색 서비스를 통해 자산 관리에 대한 검증과 함께 고급 투자 정보 취득을 기대합니다. 또 자신보다 상위에 있는 재력가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지 알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 공개나 채권 발행 등 기업 자금 운용 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어 패밀리 오피스는 가업과 가문을 아우르는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